100쪽, 101쪽 한번 봐봐. 100쪽, 101쪽, 특히 101쪽. 거기 먼저 한번 볼게요. 조건 문제가 이게 약간 국어 문제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국어 문제 비슷해. 이게 말이 돼야 돼. 내용이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한번 볼게요. 8번, 9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여전히 좀 흐리네요. 뭔가요? 흐리네요. 다 맞춰놓은 느낌이 있는데 잠깐만. 컬러 모드를 아, 뭐가 제일 나았냐? 이게 그나마 제일 선명하다, 그죠? 밝기를 좀 높여볼까? 이러면 주변도 환하게 보여가지고, 그지?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이 교실에선 이게 최선이야. 한번 봅시다. 다음 부등식. 이게 근의 조건 문제라고 했죠.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가장 큰 수가 4일 때, 여기서 큰 수의 동그라미.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어서 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정수라는 조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 그냥 수라고 했죠. 이걸 체크해 놓고 문제 풀어봅니다.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x의 개수에는 미정값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값 하나는 상수에 있는 거야. 풀어내기는 좀 수월할 것 같아. 어떻게 풀 건지는 여러분들 몫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야. 조건 문제 풀 거니까 5분의 6x 5분의 6x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 x 마이너스 2분의 a 선생님은 이렇게 먼저 괄호 풀어놓고 분수니까 좌우변 불편해요. 어떻게? 5와 2의 최소 공배수인 10 곱할 거야. 오케이? 항상 좌우변에 얼마 곱하거나 이럴 때 계산 실수가 자주 나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0 곱하고 시작합시다. 약분할 거 약분하고 5니까 12x 마이너스 2 10x 마이너스 5a 가능? 자, 그러면 2항하고 2항하면 2x 마이너스 5a 플러스 2 됐고요. 뭔가 이상해요.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5a 더하기 2 지금 미정값이 x의 개수에는 없으니까 계산이 좀 편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근조건 문제 반드시 수직선에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2분의 마이너스 5a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인데 너 안에서 최대값이 살아요. 최대수 자연수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고 그냥 수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4인 거죠. 이렇게 끝. 이러면 이제 1차 방정식 되죠.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8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암산 어려우면 마이너스 5a 더하기 2는 8 고로 2항하고 2항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마무리 됐습니까? 됐어? 아니야? 안 됐어?
괜찮아?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야, 새칠판에 이 까슬까슬한 좋았습니다. 9번.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었고 그런 x값을 찾았더니 이 범위 안에 15와 서로소인 자연수 5개, a값 중 가장 큰 정수 a, 가장 작은 정수 b라고 할 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상황을 좀 보자고요. 상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자연수는 최소값이 존재하죠. 여기 봐야죠. 자연수는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자연수들이 있는 거야.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들 중에 15와 서로소인 자연수. 그럼 일단 한번 써볼까? 15와 서로소인 수. 3이랑 5를 피해야겠지. 3과 5를 피해야 될 거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 8, 9, 9 안 되고 10, 10 안 되고 11. 그런데 5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5개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이 5개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11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돼? 6개 되지.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죠. 일단 좌우변에 4 곱하고 시작합시다. 표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위에다가. 그지? 4 곱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4x 마이너스 4a 1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9x 4a 더하기 1. 그러므로 x값은 9분의 4a 더하기 1인 거야. 아까 이제 그렸던 이 녀석. 그럼 그려보자고, 수직선. 9분의 4a 더하기 1이고, 이거 이제 경계선 포함인지 포함하지 않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등호 있어요. 보다 작거나 같은데 누구까지 들어가? 누구까지 들어가야 돼? 8까지는 들어가고 누가 빠져야 돼? 11은 빠져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8이라고 쓰고 오른쪽은 11이라고 쓰고 8은 포함해야 되고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계선 포함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8이 되어도 8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11은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점이 11에 와서 붙어버리면 11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이쪽 부등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물론 암산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계산해보죠. 요거 모든 변에 얼마 곱해요? 9를 곱합니다. 72 4a 더하기 1 99 4a 모든 변에서 1을 뺍니다. 71 98 그런데 그런 뭐야? a는 자연수가 아니네. a값 잠깐만. 그쵸. a값 그쵸. 정수죠. 정수여야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범위 양수 범위니까 정수라고 했지만 자연수죠. 조건에서 잘 보셔야 돼. 조건에서 a는 정수 체크해놓고 자, 아무튼 정수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 값을 이렇게 풀어도 돼요. 대입해도 됩니다. 그 아저씨 같이 봐야지. 아저씨 왜 이래? 이게 17과 4분의 3이거든. 17과 4분의 3. 얘는 2분의 49죠. 약분하면 2분의 49잖아. 그러면 24와 2분의 1이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니까 얼마? 18, 19, 20부터 얼마까지? 24까지. 맞아. 자꾸 이거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A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거 18, 가장 큰 거 24. 차죠. 6이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읊어봅니다. 여기서 해당 범위 안에 15와 서로소인 자연수가 5개. 미안해. 이게 좌우 비율이 좀 이상한데. 이게 참 이상하다. 이 말이야. 됐어? 이대로 갑시다. 아무튼 15와 서로수인 자연수가 5개라고 하는 건 작은 것부터 5개, 6번째 이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조건 맞추는 거. x에 대해서 부등식 푼 다음에 마지막에 8과 11 사이로 들어가게끔 부등호 잘 잡아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젠 괜찮죠? 활용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좀 괴로워했던 활용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필수예제 가봅니다. 필수예제에서 필수예제 우리 마지막 2개 빼고 다 했죠? 근데 마지막 2개가 농도였나? 무엇이라? (19번) (20번이었나요) 19번 먼저 봅시다. 그림과 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네. 자동차를 타고 축구장에 가기로 했다. 축구장에 도착할 때까지 60으로 달리면 50으로 달릴 때보다 10분 이상 단축된다. 지수네 집에서 축구장까지 25km로 달리면 최소 몇 시간인가? 우선 상황이 2개네요. 3개구나. 집이 있고 축구장이야. 라면 아니고. 이거 스타디움. 축구장이라고 해봐. 그런데 얘가 지금 시속 60km로 가는 상황이 있고 시속 50km로 가는 상황이 있고 시속 25km로 가는 상황이 있어. 이해됐을까? 근데 거리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뭘 미지수로 둬야 될지 좀 고민은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 얘네 둘은 조건에서 주는 거야. 이해됐어? 60으로 달릴 때 50으로 달릴 때를 비교한 거는 조건이야. 근데
25로 달렸던 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묻는 거지. 이렇게 둘을 구분해야 돼. 조건과 묻는 것. 조건식, 결과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조건에서 뭐 1번 상황, 2번 상황 번호 붙여도 되고요. 거, 속, 시. 거리는 둘 다 x. 거리를 x라고 놔보자. 거리의 범위를 알면 나중에 25로 달리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속력은요. 60, 50. 이걸 비교했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정리해봤다.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 10분 이상 단축된다. 일단 둘 중에 값이 누가 더 크겠냐? 50분의 x가 더 크겠지. 시간이 단축된다는 건 누가 더 오래 그러니까 값이 더 크다는 건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거지. 그럼 단축은 뭐지? 큰 오래 걸린 시간에서 짧게 걸린 시간을 빼줘야 되죠. 그 생각도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달리면 10분 이상 단축된다라는 걸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야. 50분의 x에서 60분의 x를 빼면 이게 단축된 시간입니다. 보여요? 이게 단축된 시간이야. 얼만큼 단축되었나? 오래 걸린 거에서 빨리 간 걸 시간을 빼면 단축된 시간이야. 10분은 근데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킬로미터와 시를 쓰고 있죠. 근데 10분이라고 했으니까 어때? 시간으로 60분의 10, 6분의 1. 근데 단축된 시간이 10분 이상이다. 가능? 이게 뭐야? 10분보다 더 단축되었다. 더 많이 단축되었다. 단축된 시간은 10분 이상이다. 됐어?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거리의 범위가 나온다. 거리의 범위가 나온다.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해? 300 곱하고 싶은 거 맞아? 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6x 마이너스 5x 뿅뿅뿅 얼마? 50. 고로 x는 50. 이게 무슨 뜻이야? 거리가 뭐다? 50이야? 50km 이상인 상황인 거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이만큼의 거리를 시속 얼마? 시속 25km로 가면 시간은 자, 이게 x의 범위잖아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구해야 되지. 좌우변 얼마 나눈 거야, 이게? 이게 좌우변을 얼마로 나눈 거야? 25로 나눈 거야. 2시간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상식이라는 걸 한번 알아봅시다. 상식. 아, 이걸 상식? 암산이라고 해볼까, 암산? 자, 요건 정리됐어? 자, 그리고 상황을 조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거리가 50 이상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거리를 생각해봐. 여기가 50, 여기까지가 50이야. 그리고 50 이상이니까 이 뒤에 더 있을지도 몰라. 거리가. 근데 지금 얼만큼 가냐면 25km/sh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니? 1시간에 얼마씩? 25km씩. 다시. 1시간에 얼마? 25km씩 가는 거잖아. 그러면 50km 가는데 몇 시간 걸려? 50km까지만 가는데 몇 시간 걸리니? 한 번 더. 이 빠르기의 의미가 뭐야? 1시간에 25km 가는 빠르기죠. 일단 50km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 그래서 2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거리가 더 멀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최소 몇 시간? 2시간. 이거 조금 더 길다면 이상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마지막 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괜찮아? (20번) 문제도 이어갑니다. 일을 해낸다 라던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통에 물을 붓는다 라던가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속력시간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 다 같은 문제. 이게 뭐라 그랬지 그때? 무슨 시간? 이게 무슨 시간? 단위 시간. 단위 시간당 해낸 일의 양을 의미하는 게 속력시간 거리 문제라고. 속력이라는 게 단위 시간, 즉 1초, 1분,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가는가. 얘도 뭐 남자 한 명이 일을 하고 여자 한 명이라고 남녀를 합쳐서 일하는데 남자는 몇 명 필요한가? 여기서 생각해내야 될 보이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여기서는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데 며칠 하루죠. 단위 시간이니까 하루에 남자는 얼마씩 일해요? 남자는 얼마씩 일해? 10분의 1씩. 전체 일의 양 중에. 여자는 얼마씩 일해? 12분의 1씩 일합니다. 하루에 하는 양. 이걸 찾아냈어야 돼. 이게 마치 속력과 같은 거예요. 하루라는 단위 시간당 해낸 일의 양들이야. 11명이 일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몇 명 필요한가니까 남자 인원수에 대한 거잖아요. 남자에다가 X명 하고 여자는 얼마? 11-X명. 하루에 끝낸대요. 그러니까 여기 잘 봐. 하루에 1일 동안이지. 하루에 하는 일의 양과 사람 수, 일의 양과 사람 수 10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 11-x 이렇게 일한 양이 일을 끝낸다는 거는 요만큼의 일의 양이 얼마? 전체 일의 양의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를 1로 잡는 게 나중엔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냐? 그러므로 꼭 이렇게 하면 덜 헷갈린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전체 일의 양을
그냥 대문자 A 같은 값으로 써라. 그러니까 남자는 10분의 A씩, 여자는 12분의 A씩 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A 다 합쳐서 전체 1의 양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비율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양을 1이라고 놔도 무관은 해요. 근데 전체 양을 A라고 설정하면 식을 세웠을 때 혼란이 없어요. 어차피 약분은 할 거야. 좌우변에서 A로 나눌 거긴 한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되게 명확해. A를 10으로 나눴대. 이게 뭔데? 전체 1의 양을 10으로 나눌까? 남자는 10분의 1씩이면 항상 비율로서 말하는 거야. 전체 1의 양의 10분의 1. 매번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 1의 양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써버리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앞으로 좀 이런 습관이면 더 좋겠다.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식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전체 양을 수 1로 놓는 것은, 그러니까 비율로서 말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다가 1을 쓰는 게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 양을 A로 설정하고 식을 세우면 혼란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A로 나누면 그래서 A로 나누는구나 가 되는 거지. 그래서 10분의 1x 12분의 1 11-x.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은 여기 이제 x나 11-x를 분자에 쓰는 것보다는 개수와 문자를 구분해 쓰는 게 더 좋아. 이건 취향 차이야. 선생님은 이게 더 좋아. 알아보기가 쉽거든. 좌우변은 60 곱하고 시작합니다. 6x 더하기 5에 11-x.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하죠? 이쪽엔 60 다 곱하고 여기는 60 안 곱하는 그런 몰상식한 일은 없어야겠다. 자, 정리하면 6x-5x니까 x 남고 5 이항하면 55 이항하면 5 이상.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말하는 게 뭐야? 남자가 5명 이상이면 되겠다. 봐봐. 생각해봐. 일정한 양에서 지금 하루에 일하는 양이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더 일을 많이 하죠. 그치? 더 일찍 끝내잖아. 일을 일찍 끝낸다 하면 더 많이 한다는 거야. 1번. 2번. 그럼 어차피 합쳐서 인원 11명인데 남자를 줄이고 여자를 늘리면 시간이 단축될까? 늘어날까? 늘어나겠지.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5명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5명 이상이라 함은 5명일 때 딱 끝나요. 그럼 남자가 6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아하. 자, 현재 남자 5, 여자 6명이지.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일이 끝나는 시간이 저녁 5시였어. 오후 5시였어. 그 남자가 6명이 되고 여자가 5명이 되면 5시보다 늦게 끝날까? 일찍 끝날까? 더 일찍 끝나겠지. 그러니까 5명 이상이라 함은 하루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남자 수를 늘리면 하루보다 줄일 수 있는 건 시간이잖아. 그지? 일찍 끝난다 말할 수 있는 거야. 최소 5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남자. 여기까지 오케이? 상황은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전체 일의 양을 놓고 끝내는 문제나 물통에 물을 받아내는 문제나 달리는 문제는 다 똑같다. 이게 의미하는 게 모두 뭐야? 단위 시간당 한 일. 우린 그걸 속력이라 부른다.
아시겠어요? 단위 시간당 얼마? 단위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건 다 속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은 거리를 의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속력 시간 거리 문제에서 거리를 그냥 일이라고 하자 한 적 있어? 어떤 거리를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제 속력 거리 시간 문제를 풀어. 어? 속력을 알려줬어, 둘 다. 그런데 중간에 속력을 바꿨어. 가다가 속력을 바꿨어. 그랬을 때 빨리 간 시간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뭐 거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거리를 1이라고 합시다. 선생님 어차피 거리 이 문제 풀 때 거리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냥 거리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냥이 어디냐? 그냥이 그냥 1이라고 하자고 안 돼 라고 하겠지. 그런데 속력시간 거리 문제에서 거리 총량은 1로 두지 않으면서 어허?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나 물통에 물을 받는 경우나 그냥 전체 양을 그냥 1이라고 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총량 같은 경우 습관처럼 뭐 여기 A라고 둘 수 있어요. 뭐 구하려고 하는 게 이 거리가 X일 수 있지. 어? 그리고 얘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고 딱 정해진 값이라 하더라도 그 값을 문자로 표현하는 습관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쉬었다가 여러분들 1, 2차 학습에서 좀 됐어. 다운로드는 백그라운드로 되겠지 뭐. 자, 봅시다. 에이, 멈추지 마. 일단 문제로 봅시다. 일단 문제는 먼저 봅시다. 페이지 107쪽, 8쪽. 그 아이씨, 어디에요? 107쪽, 108쪽. 없어? 질문할 거 없어? 108쪽. 108쪽이 없어? 다 고쳤어? 아, 고친 거 맞아? 왜 제출점 안 했어? 그 아이씨, 확인학습을 선생님이 독하게 남기지 않는 건 우리가 서로 해오자 이런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5주째요, 5주째. 거기 들어봐. 우리 대화를 해보자. 뭐 말이 통해야지. 5주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 이거 대화가, 우리 대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에이, 아직 중학생인데 뭘 대충 해.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맞지? 선생님 기분이가 별로 안 좋다. 괜히 업데이트를 눌러가지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끄고 하자. 아니, 그냥 끄고 하자고. 문제 보고. 108쪽 없습니까? 뭐 고쳤어요, 질문. 아, 다 고쳤어. 힘 안 들이고. 제채점 하셨고. 고치긴 했고. 진짜로? 다 고쳤어? 괜찮아? 이제 109쪽 11번 먼저 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물건 장사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에 10,000원 하는 책을 10% 할인해서 팔고 있어.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면 택배비 2,500원이 들어. 서점에 사는 것보다 인터넷 서점에 사는 게 더 유리한 건 몇 권 이상 주문해야 되는가? 밑줄 유리하려면, 자, 여기서 동네 서점보다 인터넷이 더 유리하다. 이게 뭐야? 더 싸다. 가격은 더 싸다. 이게 유리한 거야. 물건을 살 때 유리한 건 더 싼 거야. 응? 같다가 되면, 작거나 같다가 되면 돼, 안 돼? 그치? 같다는 not apply예요. 같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같으면 안 되고 일단 싸야 돼. 그러면 X권을 산다. X권 가격을 보자. 동네는 얼마입니까? 동네에서 X권 사면 만 X죠. 인터넷은 10% 할인이니까 인터넷 가격은 얼마야? 그치? 9,000 X 근데 더하기 얼마? 2,500원. 물론 식으로 풀 건데 상황을 생각해서도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되죠. 동네 서점이랑 인터넷 그랬을 때 싸다는 건 아이고 가격이 더 작다는 거지. 일단 봅시다. 일단 100을 떼고 시작을 해볼까? 얼마야? 이항하면 10x는 250보다 크다. 그러므로 x는 2.5가 더 편하겠네요. 몇 권? 최소 3권이지. 끝입니다. 또한 검산하는 입장 또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동네에서 사던 걸 인터넷으로 바꾸면 얼마 깎여요? 얼마 이익이 생겨? 1,000원이 깎이죠. 그런데 대신 인터넷은 몇 권을 사던 2,500원이 더 들어. 그러면 몇 권을 사면 2,500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은 3권. 됐을까? 아하. 또 16번 봅시다. 오후 2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1시에 역에 도착하였다. 자, 이제 나에게 몇 분 남았어? 1시간 또는 60분이 남았어.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사는데 10분이야. 4km로 걸어서 갔다 올 때 몇 킬로미터 이내의 상점을 가야 하는가? 지금 상황을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주어진 시간 1시간. 상황을 보면 내가
선물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고 사면 끝나나요? 가고 오고 시간. 근데 여기서 몇 분? 10분을 어차피 쓸 거지. 그럼 갔다 오는데 몇 분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50분 뭐라고 해야 돼? 이내.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더 줄여. 가는데 오는데 합쳐서 50분 이내면 그냥 가는 거 하나만 따져보면 되겠지.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만 몇 분 이내? 그렇지. 25분 이내. 끝났네요. 시간은? 시간 어떻게 세워? 현재 4km per 시로 가지요. 그 다음에 X킬로미터 이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근데 이 시간이 25분이면 시간으로 60분의 25 이내로 들어야겠죠. 끝입니다. 저변에 4 곱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가 약분이 되네요. 12분의 5니까 저변에 4 곱하면 x는 뿅뿅뿅 3분의 5km 될까? 거리는 3분의 5km 이내로 가야 됩니다. 괜찮아요? 더 없어? 질문? 고쳤어. 다음 페이지 110쪽. (18번) (19번) (20번이야) 뭐 18번 봅니다. 형과 동생이 학교에서 출발해서 공원으로 똑같이 출발해. 형이 먼저 출발했고 동생이 10분 후에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어. 거리가 처음으로 100m 이하가 되는 것은 동생이 출발한 후 몇 분 후인가? 상황을 좀 그려보자. 학교에서 누가 먼저 출발했어? 형이 먼저 출발했지요. 형의 상황을 보자. 형은 속력이 얼마야? 시속 4km야. 그 다음에 동생이 형을 쫓아는 가는데 따라잡은 건 아니고 이 거리 차 있죠. 이 거리 차가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가 되게끔 해보세요. 형이 출발한 지 그런데 10분 후에 출발했습니다.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이게 간격이 100m 이내가 되게끔 하라 이런 거죠. 동생이 X시간, 형이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6분의 1 시간 동안 이동한 거죠. 10분이니까. 이것도 가능? 형 속력. 동생은 6km. 공원에서 만난 거야? 아니지. 지금 공원에서 만났습니까? 3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출발해서 공원까지의 거리 3km가 쓰일지 안 쓰일지는 지켜보자. 이거 이 조건이 쓰일까? 이건 좀 지켜봅시다. 형, 동생, 표,
시. 채워봅시다. 지금 알 수 있는 건 형의 속력 4, 동생 속력 6.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머릿속에 이거 지금 킬로미터라는 거리 단위와 C라는 시간 조건, 시간 단위를 쓰고 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형이 x 플러스 6분의 1, 동생이 x야. 그러니까 이게 뭐니? 아는 값. 여기가 미지수. 그러니까 식이 여기서 나와야 되죠. 식이 거리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4의 x 더하기 6분의 1) 동생은 6x야. 아직은 누가 앞선다? 형이 앞서. 근데 형의 거리에서 동생 거리를 뺐더니 이게 100m, 100m 이내인데 미터는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 10분의 1. 식 여기서 나왔다 이기야. 되겠어? 정리해볼까? 표 나왔고 부등식도 나왔습니다. 4x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6x 10분의 1. 30 곱하고 시작하죠. 30 곱해봅시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 2x 만드는 거 괜찮아? 30 곱할 거니까 20 마이너스 60x 3. 고로 x는 60분의 17. 이게 시간이죠. 60분의 17 시간이잖아. 분으로 바꾸면 몇 분이야? 17분. 이 문제 여러분들 뭔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는 단위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 해결됐어? 괜찮아? (19번) 봅니다. 자,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갈 때는 5, 올 때는 4, 갈 때보다 올 때 45분 더 걸려. 아는 조건을 얘기해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데 갈 때 속력은 5km, 올 때 속력은 4km로 옵니다. 이렇게 갔다 옵니다. 물어보는 건 이 거리에 대한 조건을 물어봤어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올 때 45분 이상 더 걸렸다. 그러면 오는데 걸린 시간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뺐을 때 이 시간차가 얼마 이상? 45분 이상 차이 나더라. 이렇게 써야겠지. 응?
누가 빨라? 갈 때가 빨라? 올 때가 빨라? 갈 때가 더 빠르죠? 그럼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려? 올 때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시간의 값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오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빼면 여기서 중요해요. 단위가 킬로미터랑 십니다. 내 분이잖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상황은 이해됐어? 아니야? 돼, 안 돼? 혼자 돼? 혼자도 되겠어? 자, 가고, 오고, 표, 그리고, 거, 속, 시. 매워. 거리는 갈 때도 x, 올 때도 x. 가는데 속력 5, 오는데 속력 4. 이게 뭐라고? 여기가 미지수고, 여기가 아는 값이고, 식은 여기서 나오겠지. 이렇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야. 자, 여러분들 표는 다 만들었었어요? 혹시? 이렇게? 표는 다 만들었는가? 아이씨, 혼자서 풀 때 여기까지 나오던가요, 혹시? 그래. 그럼 이제 뭐야? 45분 이상 더 걸렸다. 그러면 오는데 걸린 시간이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45분 이상이잖아. 그럼 둘의 차가 45분 이상이라는 거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시간 차는 45분 이상. 시간 차는 45분 이상. 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 4분의 x. 가는데 걸린 시간 5분의 x는 크거나 같아요. 45분은 4분의 3이죠.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20 곱하고 시작하자. 5x 마이너스 4x 15 x는 15km 이상. 괜찮을까? 이거는 이거 빛 안 번지지? 괜찮아? 19번? 마지막 20번 봅니다. 힘을 합쳐 일을 끝내는 문제도 거속시랑 같다 그랬죠? 자, 청년은 5일, 노인은 9일, 6명이 하루 안에. 자, 봅시다. 자, 20번 문제. 다시 한번. 어떻게? 전체 양을 뭐라고 둬? 1이라고 둘 거야? A라고 두자. 1이라고 두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렇게 문자로도 쓰지 않고 단위로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개수나 상수와 예수 1이 헷갈려. 그러니까 A라고 둬버려. 자, 그 다음 단위 시간당. 단위가 얼마냐면 하루야. 하루에 청년이 하는 일은 얼마야? 하루에 청년이 하는 일은 얼마야? 한 사람이 5일 걸린다는 건 하루에 5분의 1A씩이라는 거예요. 아하. 노인은 9일 걸려요. 노인은 9분의 1A, 그 다음 뭐라고 해? 씩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근데 청년이 몇 명? 모르고 합쳐서 6명이야. 그러니까 봐봐. 5분의 1 A씩 청년 X명 9분의 1 A씩 6-X명이 일할 때 전체 일의 양보다 크거나 같아지게끔 일해야겠지. 전체 일량 이상을 해내는 게 몇 명이냐고 물어봐야 맞는 거죠.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모든 항에서 A를 나눠 주어서 여기가 1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A 처음부터 그냥 1이라고 두자. 아이, 수학 세상에 A 그냥 1 그런 게 어딨어. 그냥이 어딨어. 이랬기 때문에 전체 양을 1이라고 둬도 무관했던 거야. 어차피 비율로 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고 써놔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값이다라는 게 인지가 돼요. 왜 이걸 1이라고 둬? 할 말이 없어. 선생님 여기를 왜 1이라고 둬요? 야 그냥 그렇게 풀어. 그냥은 없다. 전체 양도 문자로 나타내야 말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마무리만 해봅시다. 이제 좌우변에 얼마 곱할까? 얼마? 45를 곱해야겠죠? 9x 더하기 5에 6-x 45 4x 쭉쭉쭉 6, 5, 30 15 x는 4분의 15 이상인데 사람 수로 4분의 15명이란 게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몇 명? 3명? 너무한 거 아니야? 4명이죠? 오늘은 그냥 합시다. 왜? 보자, 하편. 개념만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대신 이번 주 확인학습은 무조건 부등식, 마무리 잘 해오시고, 앞에 그림 칠링 좀 하시고, 좀 그래, 부등식이란 단원이. 아니, 선생님이 학습지 주는 이유가 뭐냐? 또 설명해드려요? 좀 더 쉽게 하라는 거지, 그림 챌린지는. 하고 더 해야지, 당연히. 색깔 관리야, 색깔 관리. 아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게끔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수업이? 뭔 말이야? 하루 지나면 할 수 있어. 아직 업데이트 중인가 보다. 이게 화면이 정말 오늘 짜증나네요. 어차피 개념 할 거니까 개념만 봅시다. 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뭐라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우와, 미지수가 몇 개? 예를 들어 볼게. 큰 대단원 이름은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 제목은 방정식이야. 잘 봐봐.
그냥 봐. 그냥 봐. 책 보지 말고 여기 봐. 연속해서 여기 립자는 세웠다는 거야. 연속하여 세우다. 연속해서 세우다. 뭘? 방정식을. 왜? 이게 중요해. 왜 방정식을 연속해서 세우느냐? 이번 단어는 이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 우리가 원래 썼던 미지수 문자가 x였죠. 이번에는 y까지.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x, y 두 개인 방정식인데 이 사이에 뭘 쓸 거냐? 그냥 방정식 말고 1차 방정식. 그럼 항이 뭐뭐 나오겠어? 항이 뭐뭐 나오겠어? 항이 뭐뭐 나올까? x항, y항,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 개의 항이 있는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뭐지? 방정식이 뭔데? 뭐? 어이, 이 사람들 보게. 방정식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방정식. 방정식 설명해봐. 방정식은 뭐의 종류야? 그렇지. 미지수가 있는 등식의 한 종류인데, 등식의 종류는 크게 이것과 방정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 오, 좋았어.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등식인데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뭘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래서 주로 뭐가? 그렇지. 시계계산. 시계계산법이 바로 항등식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x와 x를 더하면 우린 이걸 이제 2x라고 쓴다. 이런 게 항등식이에요. 시계계산 방법.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성립해? 특정 미지수 값에서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특정 미지수의 값을 우리 뭐라고 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근을 찾는 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이걸 우리는 방정식의 풀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근을 찾아라 이런 뜻이야. 이게 방정식이었죠. 이런 방정식이 이제는 미지수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를 따져볼 거야. 그냥 예를 들어 볼게. 가장 쉬운 거. x 더하기 y는 3입니다. 풀어봐. 이 방정식 풀어. 이 방정식 풀어봐. 대답해봐. 뭔가를 아무거나 대답해봐. 1, 2, 또? 2일? 오, 2일도 답이고. 3령도 근이고. 어때? 어떻게 많아?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바로 정해지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그럼 그 짝꿍 y가 무수히 많겠지. 그러면 이 상태의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풀어라 라고 하면 근이 뭐라고 해? 모든 수는 아니지만 x를 정하면 y가 정해지겠죠. 무수히 많은 순서상 x,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순서상
무수히 많은 순서쌍이 발견이 돼. 이러면 풀이가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방정식의 기본 룰이 있어. 잘 봐봐.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있을 때 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아야만 우린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 x 더하기 y가 현재 3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로는 x, y 값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무수히 많으니까. 그런데 x 마이너스 y는 1이다. 또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줬네.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 몇 개야? 2개 있지. 근데 선생님이 방정식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면 될까? 아래식이 x 말고 y는 해볼까? y는 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1차 방정식이고 미지수가 하나면 금방 구하잖아요. 그치?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y 자리에 x-1을 대입하면 되겠죠. 해볼게. x 더하기 x-1은 3입니다. 이 x는 4입니다. x는 얼마입니까? 2입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줬더니 원래 미지수가 2개였던 식이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바꾸어서 대입을 해주면 미지수가 몇 개로 줄어요? 1개로 줄죠. 아하. 우리가 이번 단원 이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연립방정식이라 그랬잖아. 연립방정식의 뜻이 뭐라 그랬어? 연속해서 세웠어요. 뭐를? 방정식을. 방정식을 연속해서 연속으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야. 방정식이 몇 개? 여러 개. 여러 개의 방정식을 한꺼번에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문자에 대해서. 근데 왜 여러 개의 방정식이 필요할까? 봤더니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의 방정식 개수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가 늘어난 만큼 미지수의 개수만큼 적어도 식의 개수가 있어야 돼. 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가 연립방정식인 거야. 연속해서 2개의 식을 세웠잖아. 같은 문자에 대해서. 같은 x와 같은 y에 대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연속해서 세웠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미지수 2개를 가지고 해결을 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 뭐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해 우리? x 대신에 y에 관한 식으로 넣는 걸 대입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면 문자가 몇 개로 줄어? 1개로 줄어. 그러니까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번 단원은 이거 하는 단원이야. 그래서 부등식 다음 단원이라서 조금 수월한 쉬운 느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도 작은 단원으로 보면 말이야. 뒤에 연립방정식의 풀이2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에? 보여? 그래서 뒤에 부분 활용과 요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부등식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 부등식 4단원 중에 앞에 2개는 쉬웠지?
이항하고 나누고, 이항하고 나누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해볼만 했잖아. 근데 4개 중에 뒤에 2개는 어땠어? 하나가 조건. 최대값이 4다,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4개다. 뭐 이런 상황. 이런 조건식 문제 좀 어렵고요. 그 다음 활용이죠. 연립방정식도 앞에 2개는 그냥 푸는 거야. 푼다 함은 미지수를 구하는 거니까. 근을 구하는 거니까.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뒤에 2개가 마찬가지로 조건 해석 하나, 활용 하나. 이게 조금 어려워요.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 마지막 단원인 1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1차 함수도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뒤에 이 조건 해석과 활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3학년은 어떨까? 3학년은 그냥 1단원부터 쭉 그런 구성이야. 앞에는 계산 방법을 배워. 계산 방법 쪽을 배울 때는 언제나 좀 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조건 해석해봐. 그럼 좀 어렵고. 그래서 활용해봐. 그러면 와! 막 이런단 말이야. 와! 욕이 나온다고. 와! 이렇게. 놀라운 얘기 해줄까?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잖아? 활용이 많이 없어져. 중학교랑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의 활용 문제, 활용 형태 문제, 뭐 속력 시간, 거리, 농도 이런 문제 많아봐야 30문제 중에 하나 비중이 확 줄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조건 해석 형태 문제가 절반 이상으로 늡니다. 아니 심한 경우에는 한 열에 7, 8문제는 조건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은 추론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려워했던 거. 다음을 만족하는 뭐가 3개다. 근데 그게 거의 매 단원의 메인 아이디어야. 핵심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굳이 선택적으로 공부해보세요라고 하면 활용은 조금 줄일 텐데 이 조건 형태 문제는 줄일 수가 없어, 중학교도.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 중학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제일 힘들어했던 그 조건 문제 있죠? 그게 원래 중학교에서는 훨씬 많았어. 지금 교과서는 많이 줄어든 거야. 2012 개정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줄었으니까 몇 년 됐냐? 한 7, 8년? 한 7, 8년 전에 한번 확 줄였거든? 진짜 확 줄였어. 아예 단원 이름이 근과 계수의 관계와 조건이었어, 그냥. 관계 파악과 조건 해석이 한 단원씩을 가져갔어. 예전 중학생들은. 근데 그게 약 10년 전에 이거 중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뺍시다 그러고 단원이 없어졌다? 단원으로는 없어지고 이렇게 소단원에 살짝 포함되어 있는 정도로 줄었어. 고등학교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뭐 먼 미래 이야기 같긴 하지만 중학교 전반을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원래 수학 구조가 약간 요런 형태여서 초, 중, 고, 물론 이제 원래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이제 한참 어렵긴 하지. 좀 높이를 이렇게 해볼까? 이게 원래 수학의 약간 어려운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 아니야.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맨 끝에 정비례 반비례 기억나죠? 그게 원래 초등학교 거였어. 초등학교 6학년 거였어, 정비례 반비례는. 야, 생각해봐라. 정비례 반비례면 누구랑 같이 공부해야 되겠냐? 원래 비와 비율 비례식이지. 비와 비율 비례식 딱 그 단원에 들어가야 정상이야. 근데 6학년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겠어? 뺍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중학교는 원래 있었거든? 중학교는 안 뺐네. 그런 게 많아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이런 조건 해석형 문제가 중학교 때 되게 많았어. 근데 중학생들한테 어려우니까 뺍시다! 했어. 근데 고등학교는 안 뺐어. 그대로야!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고등학교 수학은 좀 어려웠어.
봐봐. 이게 원래 예전 설계되어 있던 수학이면 지금 현재 수학을 10년 전에 이렇게 낮춰놨어. 초등도 좀 더 쉽게, 중학교 수학도 좀 더 쉽게 바꿔놨어.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대로야. 이해되냐? 그래서 옛날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0차, 0차 이런 느낌이었어.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0차, 못 올라가. 이걸 그래도 중학교 수학만 한 거 가지고 고등학교 거까지 올라가려면 느낌상 어때야 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내 안 했던 걸 고등학교 때 하려니 이게 죽을 맛인 거야.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또 수학 문제 외운다. 근데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에서 정식적인 중간 기말고사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아직 중간 기말고사부터 안 본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수학 공부 지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는 조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가야 돼. 그래야 나중 돼서 덜 힘들어. 마치 이런 거지.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구구단을 어려워해. 구구곱셈을 없앴어. 999곱셈을 없애버린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러면 두 자릿수 곱셈 안 합니까 나중에? 나눗셈 안 할 겁니까? 다 한단 말이야. 뭐 어떡해. 그때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된 거야. 더 놀라운 얘기 해줄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그 개정교과서의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초등학생들도 중간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오! 초등학생들도 중간 기말고사가 있었어. 그 중1들이 시험을 안 보긴 뭘 안 봐. 중학교 내내 시험 보지.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연습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3학년인가 4학년부터 중간 기말고사가 생겨. 그러면 4학년 때부터 그래도 중간 기말 이런 시험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중간 기말 하는 거랑 중학생이 돼서 중간 기말 시작한 거랑 어땠겠어?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거지. 정책 결정자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좀 무책임한 것 같아. 없앨 거면 끝까지 다 없애버리던가. 좀 그런 얘기 그 말 아니야? 조삼모사라고? 무슨 뜻인지 알아? 아침에 3개, 밤에 4개. 맞아. 어차피 할 거야. 어차피 할 건데 어려우니까 뺍시다. 그럼 뒤에 더 힘들어. 안 해놓으면. 뭐 모든 성장이 비슷해요. 아주 어린아이가 힘들더라도 걸음마 잡고 뛰고 어떻게든 걷게 만들어야 나중에 걸을 거 아니야. 애가 걷는 게 힘들대. 계속 유모차 태우고 다녀. 계속 눕혀 만나. 걷지 말래. 어떻게 돼? 언젠간 걷긴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씨. 그래서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이번 여러분들 부등식 단원 넘어오면서 선생님이 거의 일주일 이상 진도를 살짝 늦췄죠? 그래도 그린 챌린지 다 보겠다는 거야.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기 대충 넘어가잖아. 나중에 진짜 폭탄이 돼서 돌아와요. 지금 해놔야 돼. 어차피 연립방정식이란 이번 단원 끝에 가도 또 이런 조건 해석이 있어요. 보셔야 돼. 잘 봐봐. 이번 단원의 이름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이란 방정식을 연속해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연속해서 세웠어? 그 전 상황이 있지. 어떤 상황?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 1차 방정식을 식이 한 개인 경우 x, y가 몇 개가 나와? 무수히 나와. 이게 영어로 따지면 infinitives야. infinitives.
뭐죠? infinitives. 뭐죠? 부정이죠, 부정사.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 이걸 부정 조건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도 이걸 부정 조건이라고 한다. 무슨 뜻이지? 부정이? 부정이 무슨 뜻이라고? 부정, 이게 무슨 뜻이야? 네거티브인가? 정할 수 없다야. 왜? 무수히 많아.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야. 투 부정사도 정할 수 없다야. 왜? 투 동사 원형의 뜻이 몇 개가 있어? 따져보면 진짜 무수히 많을 만큼 많다고 말할 수 있어. 벌브 하기, 벌브 할 것, 미래에 할 것, 또는 벌브 할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벌브 하기 위해도 되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상 벌브 뜻을 가진 어떠한 부사 형태로도 다 바꿀 수 있어. 벌브이기 때문에, 벌브라서. 문맥의 앞뒤 상황에 맞는 해석은 다 가능해. 그래서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면 이 의미가 몇 개가 돼? 여러 개가 돼서 뭐 할 수 없다? 얘를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라고 정할 수 없어. 미리 정할 수 없어. 왜? 너무 많으니까. 단 정할 수 없다는 게 미리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정해져. 명사로 정해지고 형용사로 정해지고 부사로 정해져. 근데 형용사로 정해질 때는 어때? to verb noun으로 나오면 이게 보통 뭐가 되니? VO가 되죠. 그죠? to eat food 하면 뭐가 돼요? 음식을 먹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용사로서 투부정사가 쓰일 때는 명사가 앞으로 나와야 그런 오해가 안 생겨.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 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왜? 얘가 뒤로 가면 뭐가 되니까? VO가 되니까. 오케이? VO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 나운스를 얘가 꾸며주는 형태의 관계로 돼야 되는 거지. 형용사로서. 뭔 얘기하는 거? 투부정사를 설명해. 아무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식이 두 개면 아까 어땠어? x, y가 딱 한 쌍만 나오게 됐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히 정할 수 있다. 정확히 정할 수 있다. 정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 x와 y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식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여러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 여러 개 세우니까 연속해서 세웠다 이런 뜻이. 아, 그 이야기가 3단원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딸꾹질.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하편 2페이지, 3페이지 개념 한 번씩 쓰시고요. 예습이에요. 학원 2에서 3페이지 거기 개념 나와 있죠? 베껴 쓰지 말고 요약해서 쓰세요. 간단하게. 개념 요약해서 쓰시고 플러스 거기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 예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